저는 나경원 개인적으로도 친하기도 하지만은 참 안 됐다고 생각해요.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다 충성했지만 장관 한 번도 못하고. 대단히 미안하지만은 그 간사하지 마세요. 그 망신당하고 이거 해서 뭐해요. 그러니까 지금 남편이 법원장이니까 아내다가 법사위 간사해서 되느냐. 남편까지 욕먹이고 있잖아요. 박지원 의원님 사모님은 뭐 하세요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그런 말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의 좀 지켜요. 예의 좀 지키십시오. 너무 무례합니다. 대박. 박 의원님 너무 무례해요. 박균택 실수했어. 박균택 완전히 정말 실수했어. 너무 무례해요. 저러니까 자기 형님한테도 야단들어. 심합니다. 지나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무례하다. 여기가 어딘 줄 압니까 지금? 박균택 너무 무례해. 인간 좀 되라. 인간 좀. 인간이 되라고. 최영진의 뉴스 직격 다시 돌아왔습니다. 세 분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미 확인하셨을 텐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이영우 의원, 국민의힘의 김소희 의원, SBS 보도국의 손성민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세 분께 질문 드리기 전에 오늘은 국회 법사위가 하루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시끄러운 이유가 나경원 의원의 국민의힘 간사. 이거 결국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부결이 됐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각 당의 간사는 각 당이 추천하면 그냥 뽑아주는 게 관례 아니었느냐라면서 표결에 불참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고성으로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7년 전에 사별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을 향해서 사모님 뭐 하세요? 라고 고성으로 질문을 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라는 대답이 나왔고요. 민주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나경원 개인적으로도 친하기도 하지만은 참 안 됐다고 생각해요.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다 충성했지만 장관 한 번도 못하고. 대단히 미안하지만은 그 간사하지 마세요. 그 망신당하고 이거 해서 뭐해요. 그러니까 지금 남편이 법원장이니까 아내다가 법사위 간사해서 되느냐. 남편까지 욕먹이고 있잖아요. 박지원 의원님 사모님은 뭐 하세요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그런 말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의 좀 지켜요. 예의 좀 지키십시오. 너무 무례합니다. 박 의원님 너무 무례해요. 박균택 실수했어. 박균택 완전히 정말 실수했어. 너무 무례해요. 저러니까 자기 형님한테도 야단들어. 심합니다. 지나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무례하다. 여기가 어딘 줄 압니까 지금? 박균택 너무 무례해. 인간 좀 되라. 인간 좀. 인간이 되라고. 예. 손성민 의원. 이 법사위가 요즘 보면은 뭐 법안을 다루는 상임위라기보다는 여야 의원들이 이 나경원 의원이 간사로 추천이 되고 나서부터는 아예 법사위 열리는 날은 뭔가 이렇게 싸우기로 작정하고 나오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 감정의 증폭이 거의 극에 달한 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사실 양당의 면면들이 정말 좀 대표적인 화력, 예. 좀 뭐 포병을 넘어서 진짜 뭐 다연장 로켓포처럼 그런 분들이 다 포진해 있죠 예, 보면. 법사위에 완전히 집중시켰다고 봐야죠. 양당이 다. 추미애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이제 오고 나서 육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은 것 자체가 또 이례적이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5선 이미 이제 원내대표까지 한 나경원 의원이 간사로 오는 것도 이례적이었고. 네. 그 이후에 이제 유명한 이제 초선은 가만히 있어 발언이 나오고 예. 그러면서 양당 의원들이 지금은 거기다 이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까지 정말 이렇게 센 상임위가 있었나. 예. 예전에 보면은 교육위가 한창 시끄러웠거든요. 교육위가 한번 시작되면은 법안 통과가 거의 뭐 회기 중에 예. 되지 않을 정도로 다툼이 많았는데 법사위는 그 이상 예. 생각할 수 있는 이상의 화력들이 모인 것 같습니다. 상임위가 열리면 원래 또 계속 여야 의원들이 충돌하는 곳이 또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인가요? 네. 최민희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김현 의원이 있고 박정훈 의원이 있고 네. 여기도 매일 싸우는데 이제 그렇죠. 법사위가 많이 싸우는데 문제는
이 곽규태 의원 오늘 이 질문은 순간적으로 나경원 의원의 남편이 법원장인데 법사위에 오면 되겠느냐라는 박지원 의원의 그 질의에 항의하기 위해서 나온 이야기이긴 하지만 깜빡을 했다고 하더라도 좀 큰 실수 아니었나 싶은데 이건 국민의힘 김소 의원님께 먼저 여쭤봐야겠네요. 그러니까 모르셨던 것 같고요. 예. 모르셨더라도 이제 나중에 사과는 하셨다고 했는데 아니 바로 답변을 그리고 했잖아요. 그죠.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예. 그 답변을 듣고 그때 바로 몰랐습니다. 먼저 사과드립니다. 하고 발언을 하셨으면 예. 훨씬 더 전달력이 있었을 텐데 저 상황은 조금 나중에 사과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좀 아쉬운데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자체를 먼저 좀 보셔야죠. 왜 간사 선임에 대해서 민주당이 하지 말라 해라 이런 거 정말 당이 할 수 있는 당이 간사 선임은 당에 걸립니다. 근데 이거를 애초에 내가 나경원 싫어라고 찍고 나서 간사를 선임하라 말아봐 이러고 오늘 또 이제 구형됐다는 이유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간사 부결시켰잖아요. 정말 저는 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벌어진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발언들은 조금 바로 사과를 하셨으면 괜찮았을 텐데. 거기에 집중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또 박지원 의원 박지원 의원께서 먼저 사별을 남편 했는데. 얘기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보셨어요? 예, 송원석 원내대표 망언에 이은 망언 2이고요. 모르고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렇게 이제 박지원 의원께서 답변하고 나서 그렇죠 이렇게 아까 나오거든요. 알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까지. 예, 했죠. 알고 한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정말 있을 수 없는 망언을 한 거고요. 곽규태 의원이 한두 번은 아닌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정말 나가도 너무 나갔다 이런 말씀드리고 간사 선임과 관련해서는 그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해충돌 사안이 너무 심합니다. 예. 애초에 국민의힘 차원에서 또는 나경원 의원 차원에서 오면 안 됐어요. 와서 사단을 만들고 또 국민의 대표기관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구조거든요. 지금 그 재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가 그 법원을 관장하고 있는 법사위에 와서 굉장한 이해충돌 사안입니다. 예. 스스로 회피를 하거나 국민의힘이 애초에 거기에 그 간사로 이렇게 배치를 하면 안 됐죠. 예. 네. 참 이게 여당과 야당의 주장이 이렇게 충돌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처음 들려드린 이 곽규태 의원이 그때 바로 사과하지는 않고 뒤늦게 사과를 하긴 했다고 합니다. 맞아요. 이 화면은 미디어 몽구가 촬영한 화면을 저희가 확인을 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거고요. 라디오로 들으신 분들은 또 목소리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의입니다. 말이 돼. 예, 곽규태 의원이 그 상임위가 잠시 중단된 사이에 박지원 의원을 찾아와서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박지원 의원과 악수를 하고 돌아서다가 민주당의 박균태 의원을 향해서 나 정말 몰랐어요라고 다시 한번 몰라셨던 확인하는 것 같아요. 모르셨던 것 그런 같아요. 얘기를 하는 장면이었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 장면 이거는 지금 법사위에서 여야 의원들 간의 신경전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장면이어서 여러분께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나경원 의원 법사위 간사 이 부분은 저희가 차례차례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잠깐 먼저 이야기를 하셨는데 먼저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나경원 의원은 법사위 간사를 하면 안 된다. 원래 최혁진 의원 나중에 좀 질문 드릴게요. 최혁진 의원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권이 안건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대단한 모욕감과 치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국회 법사위원회 간사로 추천이 됩니까? 예? 나경원 의원 어제 징역 2년 구형 받았는데요. 다시는 이런 인간이 이런 사람이 국민을 대의한다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간사까지 나오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야해요? 누가? 당신이 이리 오세요. 누구한테 와라 가라 해. 자, 의원님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소속 최혁진 의원. 이 법사위가 워낙 여야가 충돌하는 장이긴 합니다만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법사위에 배치된 또 초선 의원님들
이렇게 목소리 자꾸 높이시게 되는 것 같아서 그것도 그러네요. 좀 그렇다는 생각. 이게 참 정중한 톤으로 얼마든지 자신의 목소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 법사위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다 소리 지르시는 것 같아요. 네. 자, 나경원 이 최혁진 의원이 무소속으로 돼 있는데 아마 민주당 그 위성정당으로 저 추천이 돼서 공천을 받아서 그 비례대표를 승계를 받았는데 아마도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이 우리 당으로 돌아와야 된다. 우리가 추천한 사람이다. 그랬더니 본인이 안 가겠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에서 아마 저 제명을 해서 의원직은 유지하고 기본소득당으로 가지 않고 무소속으로 있는 최혁진 의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만약에 틀리면 제가 또 확인해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나경원 의원 본인이 또 법사위에서 당연히 자기 얘기했겠죠. 이 얘기 들어보고 나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사위 간사 선임권을 갖고 한마디로 면책특권 아래서 이런 온갖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의회가 이렇게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자괴감을 금치 못합니다. 저 구형받았다고 정청래 대표가 그만두라 그러는데요. 그 논리라면 대통령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됩니다. 육선 의원 하신 추미애 의원님 이런 의회 보셨습니까? 법사위 간사 되시려고 소망하시는 분이 법상식에 어긋나는 말로 여기를 정치 세력을 선동한 자리로 삼으시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나경원 의원과 추미애 위원장이 또 저렇게 충돌을 했어요. 예, 손성민 위원 결과적으로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은 표결에 붙여져서 부결됐다. 부결이 됐죠. 10대 0. 사실 아까 김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뭐 국회법에 대해서는 두 분이 더 이제 전문가시니까 예. 짧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국회법의 50조에 보면 간사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네. 상임위에서는 이제 간사를 두는데 예. 각 교섭단체가 호선으로 하고 그걸 예. 본회의에 보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선이라는 건 이제 서로 이제 선출한다는 말인데 전례적으로 봤을 때 관행적으로 각 교섭단체에서 우리가 이 사람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대체로 이의 있습니까라고 네. 하면 이의 없습니다 하고 정리가 됐던 거였는데 이번에 이제 안건으로 표결까지 가서 국민의힘은 이제 표결 전에 퇴장을 했고 예. 민주당과 이제 다른 야당 소속 의원들 그 10분이 이제 표결을 해서 무기명 인사에 관한 사안이니까 그렇게 해서 부결이 됐죠. 예. 부결이 됐고 예전 사례를 보면은 두 가지 유사한 사례 국회 선례집을 찾아봤는데 똑같은 사례는 없고요. 2020년에 그때 저 국토위였을 겁니다. 예. 국토위에서 그때 국민의힘 이현승 의원이 간사로 이제 선출되게끔 해달라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라고 하면서 부적절하다고 했는데 그때 진선미 국토위원장이 의견은 충분히 알겠지만은 그래도 간사 선출은 각 교섭단체에서 관행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진행하는 걸로 하겠다라고 한 사례가 있고요. 또 하나가 보면은 이것도 이례적인데 어떤 사례입니까?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그때 윤호중 원내대표가 지금 행정안전부 예, 장관이죠. 행정안전부 장관이 법사위원장이었는데 그때 이제 회의 진행을 못 한다고 백혜련 의원이 이제 간사로 오늘 이제 회의 진행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거는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부적절하다면서 표결을 했는데 그때는 간사로서 이제 가결이 돼서 진행한 사례가 있어요. 그 두 가지 유사 사례가 있는데 이번 건은 전례를 찾기 힘든 걸로 보입니다. 좀 선별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쨌든 간에 민주당도 그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과거 문재인 정부 때와는 좀 다르게 국회를 운영하겠다. 우리가 목표로 했던 입법들은 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옳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그 관행들은 관행이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법대로 하겠다. 국회법대로 하겠다. 뭐 이런 것 같은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왜 이제 와서?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 그러니까 재판 중인 분이 어떻게 간사를 맡냐, 법사위 간사를 맡냐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장동혁 대표도 간사 맡을 때
재판 중이었거든요. 네. 그때는 또 오히려 지금 여당 의원들께서 뭐 선거법이야 뭐 하면서 약간 감싸주는 분위기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추미애 위원장님이 나경원 간사가 너무 싫으신 것 같아요. 예. 뭐 추미애 위원장만 전부 다 싫어하는 싫어하시는 걸까요? 그런 분위기인 예. 것 같아서 그래서 너무 선별적이지 않을까요? 예.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 의원 저 법사위 간사 참 용단을 내렸다. 그 오선 의원이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까? 초반에 이제 연찬회 때 손을 예. 좀 드시긴 했는데 제가 그 연찬회 때 또 우연찮게 박범계 의원님이랑 예. 같은 자리를 하게 됐는데 박범계 의원님이 우스갯소리로 아유 내가 길을 너무 잘못 닦았네 예. 사선으로 예. 간사해서 그 다음에 이어서 나경원 의원이 5선으로 간사를 하네 예. 이렇게 농반 진반으로 말씀을 어느 주셨는데 연찬회인데 박범계 의원하고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했어요? 연찬회 장소가 인천으로 가까웠어요. 그래서 뒤풀이 자리에서 예. 또 이제 여야가 또 거기서는 협치를 잠깐 했었습니다. 거기서는 또 협치하셨습니까 밤에? 예. 네,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저희는 이제 워낙 추미애 위원장이 좀 강력하시다 생각하니까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제 보통 간사 자리는 그렇게 다선 의원이 안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박수를 쳐드렸었죠. 예. 네. 민주당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일단 뭐 이유가 뭡니까?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게 정말 더 중요한 이유인 거예요? 내란 옹호 행위를 보여왔다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자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징역 2년 구형받았는데 이거 이해 충돌 아니냐? 이게 큰 겁니까? 일단 그 보통 간사 자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좀 예. 보셔야 되는데요. 대체적으로 상임위에서는 위원장이 회의를 다 진행하고 그렇죠. 이제 주도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양당 간사들입니다. 예. 그래서 간사들이 사전에 긴밀하게 여러 가지 뭐 법안이든 현안이든 뭐 예를 들면 청문회를 하든 공청회를 하든 이런 일정 내용 이런 계획 이런 것들을 사전에 다 교통정리하고 이제 예. 위원장한테 협의가 된 부분들을 확인하면은 그때 회의 열어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간사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네. 실제로도. 그런데 이 법사위라는 공간이 법원을 전체적으로 법원 행정처를 포함해서 법원을 전체적으로 그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상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간사 입장에서는 그 피감기관들에 대해서 상당한 우월적 지위에서 뭔가 목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예. 반대로 얘기하면 피감기관 입장에서는 간사의 목소리나 의견에 대해서 상당 부분 신경을 쓰고 심지어는 눈치를 많이 봐야 되는 입장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하에서 지금 막 재판을 받고 있고 재판이 막바지 단계에 있고 선고를 앞두고 있고 또 필요하면 항소가 된다라고 하면 또 항소심 재판부는 또 이 법사위 간사를 대상으로 재판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초에 국민의힘이나 나경원 의원께서 애초에 좀 회피를 하고 피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체포하는 과정 속에서 일련의 과정 속에서 했던 행태라든지 네. 발언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국민들께서 상당 부분 공감을 하기 어려울 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우려하는 지점이 있고 적절하지도 않다라는 차원에서 간사에 대해서 뭐 흔한 일은 아니지만 이것까지는 좀 너무 나아간 거 아니냐라고 해서 좀 제동을 건 거고요.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이 좀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되면 국민의힘은 어떡합니까?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이 부결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나경원이야. 우리 법사위 간사 나경원 의원 또 추천하고 뭐 이렇게 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 상태에서 물러서는 것 자체가 좀 저는 아닌 것 같고 다시 설득을 하거나 얘기를 하거나 진행을 해야겠죠. 너무 일방적으로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유감을 좀 표하고요. 그럼 이 다시- 도돌이표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근데 지금 뭐 워낙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예. 하고 계시는 일들이 좀 많아가지고 예. 예? 여기서 밀리면 저희는 다 계속 진짜 힘이 없구나 뭐 이런 모습밖에 뭐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패스트트랙 관련해가지고 구형 나온 것도 시기가 왜 이 시기일까 하는 그런 지점도 있고 애초에 기소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기소가 됐고 그리고 뭐 윤석열 정부 때도 할 수도 있었는데 또 이 시기에 또 구형이 나와가지고 우리 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현역 의원이 한 5분 정도 네, 계시더라고요. 예. 근데 거기에 또 뭐 황교안 전 대표도 이번에 구형받았죠. 그래서 예. 뭐 약간 흠집내기도 지금 시작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판 싸워야죠. 지원은요. 네. 재판 지원은 사실 그 피고인들이 이러저러한 것들로 인해서 지연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재판 지원은 있고, 민주당 측이 더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관련해가지고. 이건에서 네.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재판이라고 하는 게 공정한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하게 보이는 외관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나경원 의원께서 법사위 간사를 그렇게 고집을 해가지고 실제로 됐다고 치고 그 상황에서 1심 판결 선고가 났어요. 그 선고 유무죄 여부와 선고 형량 여하에 따라서 국민들께서 때로는 법원에 대해서 또는 나경원 간사 본인에 대해서 과연 이게 공정하게 진행된 거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분명히 가질 겁니다. 네. 어떤 결과에 따라서든. 그렇다라고 하면 굳이 그런 방식으로까지 하면서 아까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간사면은 재선 의원들이 보통 하는 자리거든요. 뭐 국민의힘에 훌륭한 재선 의원들 있으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지금 당장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는 직접적인 이해충돌 당사자를 굳이 이렇게 무리해가면서까지 국민적 비판을 받아가면서까지 하는 게 오히려 더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거거든요. 지금 두 분 얘기 듣다 보니까 제가 드는 생각도 우리 청취자분들 드는 생각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여기서 우리가 양측의 주장을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어떻게 왜 어떻게 이걸 해결할 거냐. 자, 그렇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잘 나경원 의원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이 부결되는 것을 선언하는 거 이 장면도 한번 보고 저희의 이야기를 또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경원 간사 선임의 건을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나경원 간사 선임의 안건은 나경원 의원님을 법사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는 내용으로 인사에 관한 안건인 관계로 국회법 제112조 제5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의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님들께서는 속히 입장하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0표 중 부 10표로 의사일정 제2항 나경원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소성민 위원이 우리 청취자분들 궁금증. 자, 국민의힘은 그대로 나경원 의원 다시 추천하고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추미애 위원장이 또 안건을 표결에 붙여서 만약에 또 부결시키고. 그런데 원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일정 이런 것들 이제 법안을 처리하려거나 어떤 안건들을 다루거나 뭐 이런 거 하면 다 간사가 있어야 법사위의 그 일정들이 잡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국민의힘 간사가 없으면 지금 법사위가 열리긴 열려도 뭔가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상황일 것 같은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지 않는 한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좀 제기하는 이슈에 대해서 좀 교집합을 이렇게 모아보면 전체적으로 내란 사태, 그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뭐 국회도 마찬가지고 사법부도 마찬가지고 관련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분에 좀 화력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도 마찬가지고 지규현 판사도 마찬가지고 나경원 의원이 처음 이제 법사위에 왔을 때 처음 이제 민주당이 일관되게 이야기했던 걸 정성래 대표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내란을 옹호했던 전력이 있지 않냐. 그 민주당은 일관되게 이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후 이 내란 사태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해서 함으로써 입법부로서 그리고 이제 집권 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생각이 틀림없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지점에서 어떤 실정법상의 아니면 국회 관행상의 문제는 사소한 게 아니냐. 따라서 그동안의 국회 관행 또는 관리대로 하면은 사실 저도 이제 정치부 기자하면서 처음 이제 배운 게 국회에서는 법보다 우선하는 게 합의다. 네. 합의보다 우선하는 게 국민 감정이다. 예전에 우스갯소리처럼 선배들한테 그렇게 했는데 그런 합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통상적으로 지금 가동되기는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계속 제가 지금 찾아본 게 이게 사실 간사라는 표현이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데 이게 좀 일본어. 일본식 맞습니다. 표현이고 네. 아마 총무도 네. 일본식 표현일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말로 정착이 돼서 그냥 쓰긴 쓰는데 언제 한번 좋은 표현이 나오면 뭐 좀 네. 대체를 네, 하는 게 어떨까? 저도 우리 대체하고- 국회의원들이 네. 그런 얘기, 맞아요. 그런 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적극 이게 사실 공감합니다. 일본 정부 우리가 흔히 네. 할 때 뭐 자민당 간사장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간사 총무 이 부분 한번 좀 대체할 수 있는데 또 네. 우리말로 하면 또 우리 국민들이 오히려 또 제가 좀 찾아봤더니 마당지기, 줏대잡이, 중심을 잡는 사람 뭐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또 좀 법사위 마당지기 자리를 놓고 뭐 한번 오늘 해볼까요? 예. 아니 말씀 주셨던 것처럼 빨리 간사 선임이 예. 되던 아니면 유지를 하시던 돼야 되는데 그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합의가 없어진 지는 좀 오래됐고요. 너무 일방적이셨어요. 계속 일방 통행하고 계셔가지고 저희의 의견은 다 계속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좀 합의를 해가지고 예. 네, 새로 뽑으시든 아니면 계속 유지하시든 그 내용이 돼서 어쨌든 최종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장소 아닙니까? 지금 많은 법안들이 밀려 있으니까 좀 원만히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는 나경원 의원을 국민의힘이 또 추천하고 그 사이에 뭔가 물밑 협상 같은 게 있어서 나경원 의원이 뭔가 민주당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개인적으로 뭐 유감을 표명한다거나 또 나중에 이제 이게 11월인가 선거 일정이 잡혔잖아요. 네. 그것에 따라서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고서 또 그 간사로 선임이 되는 건지 아니면 국민의힘이 좀 고민하다가 한 번 정도 더 하고 또 안 된다고 한다면은 물러서는 게 아니라 아예 뭐 국회 일정을 보이콧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뭐 다른 의원을 내세운다든가 이 방법뿐이 없는 건데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국민의힘에서 더 좋은 그 의원분을 간사로 빨리 지정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뭐 상황이 좀 만들어진다고 보면 그 1심 선고가 나면 저는 뭐 유죄 판결이 선고될 거라고 확신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국민적인 그 공감을 더 얻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사건 자체가 국회 의사 진행을 정면으로 물리력을 동원해서 방해했던 사건인데 간사라고 하면은 국회 의사 진행을 원활하게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책무를 가진 자리인데 안 맞거든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국민들의 어떤 시각에서 보더라도 1심 판결 선고 나면은 더더욱 아마 입지가 더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빠르게 좀 국민의힘이 재정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 민주당 주도로 부결됐다는 소식.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 고성의 설전이 계속해서 오갔다는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법사위는 처음 표현드린 것처럼 요즘은 법안을 다루는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여야 의원들이 아예 싸우기로 작정하고 나온 일종의 격투장 같다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실 것 같은데